자, 오늘 역학의 마지막이 8일차예요. 마지막 파트가 8일차인데 어떤 놈이 프린트를 안 갖고 오는 바람에 제 프린트를 주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태블릿으로 할게요. 태블릿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들기가 좀 무거워, 이게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놓고 할 테니까 가끔 들긴 할 텐데 좀 이렇게 구부려서 문제 봐도 이해 좀 해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8일차에 5번까지는 그럭저럭 할 만해. 이제 8번부터가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제 막상 문제 풀어보면은 용수철이 포함된 거를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용수철이 포함되면, 그러니까 이게 고등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정 난이도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잘 안 내. 그래서 용수철이 오히려 포함된 게 아주 초고난이도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용수철이 어색한 거지. 근데 용수철을 한번 고민해 보면은 안 배운 적은 또 없어. 용수철의 탄성력은 어렸을 때 하긴 했었어. 1학년 때에서 문제지. 그때 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커집니다까지는 했거든. 근데 이제 탄성 에너지는 중등 땐 다루지 않아요. 고등에서만 다루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자, 그럼 일단 8일차에서는 용수철이 없어. 일단 7일차 용수철 뭐 까다로운 거 좀 넘어갔고요. 자, 8일차에 6번부터 갑시다. 6번. 6번 문제가 왜 어렵냐? 그러니까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워. 근데도 왜 여기가 어렵냐면은 중등 과정에서 배운 거랑 고등 과정에서 배운 건 똑같은데, 와, 문제 보세요. 6번. 더럽게 길어. 그냥 진짜 길어, 문제가. 그래서 뭐가 핵심인지를 잘 놓쳐. 자,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한 후, 거의 보이죠? 그림 보여요. 질량이 M인 A를 손으로 잡아 A와 C가 같은 높이에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될 거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연결된 실은 P이고 B와 C 사이에는 B와 C 사이의 높이가 2H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놓은 후 A와 B가 높이가 같아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A와 B가 높이가 같아졌으니까 처음에는 A하고 높이가 누가 같았냐면 C가 같았어요. 그리고 B가 있었고 여기까지 높이가 차이가 2H였는데 줄을 A를 놔서 이제는 누가 A하고 B가 높이가 같아졌어요. 그리고 C는 아래쪽에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높이가 같아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얘는 올라가고 얘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높이가 같아졌을 때 이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사소한 건데 놓치는 거 하나가, 얘가 높이가 같아지려면 얘는 H만큼 올라가고 얘는 H만큼 내려와야 돼요. 2H 이동한 게 아니에요. H만큼만 이동한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고, 가끔 이거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은 A와 B가 높이가 같아진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도 그림에 다 있어요. 요거 EH가 아니라 H 높이 변하는 것만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가에서 나로 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C가 A의 몇 배? 3배. 운동에너지가. A하고 C가 여기 왔을 때 속도가 V,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V일 텐데 속도가 똑같아, 크기가. 근데 운동에너지가 C가 3배 더 크대. 그 소리는 딱 하나밖에 준 게 없어요. A의 질량에 비해서 C의 질량이 몇 배 더 크다? 3배 더 크다. 왜?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니까. 근데 A의 질량이 M이라며. 그럼 C의 질량은 3M이에요 하고 준 것밖에 없어. 일단 여기까지. M, 3M.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B의 질량은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B의 질량은 대문자 M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좀 따뜻해졌으니까 히터 잠깐만 끌게요. 먹던 커피 먼저 마실까? 이 믹스 커피가 잘 안 먹죠, 여러분들? 저도 이 믹스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 근데 왜 학원 오면은, 이게 맛있어. 미치겠어. 요 달달한 커피가, 생전 커피에 설탕을 안 넣는 사람이 여기만 오면 저기랑 한 번씩 먹게 되네. 그것도 많이는 안 먹어. 한 일주일에 하나? 내지는 2개인데, 이게 솔찬히 맛있어, 생각보다. 저 중독되면 안 돼요.
큰일 나.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또 볼게요. 그림엔 없는데 글로만 나와 있는 조건이야.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A는 얼마큼 올라가죠? A만큼 올라가니까 A의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얼마야? mgh. A의 위치 에너지 증가의 변화량은 자,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랑 같다.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C는 내려갔으니까 C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요. 대신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요. 자, 그런데 변화량이니까 만약에 운동 에너지도 증가, 위치 에너지도 증가, 그럼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을 더해주면 돼요. 혹시 또 위치 에너지 감소, 운동 에너지 감소, 그럼 역시 변화량은 둘을 더해주면 돼요. 크기니까. 근데 얘는 뭐는 증가하고 뭐는 감소했죠. 그럼 여기가 위치 에너지 감소량 빼기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어차피 크기니까 절대값 씌울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서 빼기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뺀 값을 절대값을 취하는 건지 변화량이 크기니까. 두 가지 변수가 생겨. 첫 번째 경우일까요? 두 번째 경우일까요? 자, 그러면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풀었었나 한번 볼게요. 선배들은요, 첫 번째,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아예 몰랐어. 그냥 습관적으로 이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답이 나와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떤 놈은 운 좋게 얻어 걸렸고 어떤 놈은 운 나쁘게 얻어 걸렸네요.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걸려요. 또 심지어는요.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건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고. 근데 얘보다 조금 나은 애.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뭐지? 이거 좀 나은 케이스야. 그래서 둘 다 해본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수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 그랬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사태가 벌어져요. 물론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에이씨 모르겠다. 포기. 그치. 자, 그 다음. 그럼 도대체 이게 크냐, 이게 크냐인데, 잠깐만. 이게 크면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큰 거니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되는 경우. 이게 더 크면 증가량이 크니까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케이스네. 누구께? C가. 자, 그럼 C를 쳐다보세요. 자,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뭐 꼭 잘 써먹는다 해서 한 얘기가 있을 거야. 알짜 힘이 물체에 일을 해주면 알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또 잘 써먹는 게 우리 보존력이 한 일이냐, 비보존력이 한 일이냐, 이거 구분 좀 해라. 보존력에는 중력하고 탄성력이 여기에 속한다. 중력하고 탄성력은 물체에 일을 해줘도 여기다 일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근데 비보존력은 얘 두 개 빼고 다다. 그런데 그러면 C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고 싶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걸 알고 싶으니까 비보존력이 한 1만 따지면 된다. 자, 그래서 보니까 C는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은 보존력이니까 따지지 말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따질 때는. 그러고 보니까 위로 뭐가 작용해? 장력이 작용한다. 장력은 땡길 수만 있어요. 그지? 근데 물체는 위로 작용을 했는데 장력은 물체는 어느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장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장력이 에너지를 뺏어간 꼴이 돼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야 한다.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니까 두 번째 경우가 아니라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떨어져요.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까 쟤도 까만 옷이네. 죄다 까만색이야. 하여튼간. 우리 집 색깔 좀 그렇게 따지면 뭐 나도 뭐 할 말은 없네 오늘은. 다들 무채색이야 이렇게. 인생은 좀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살아봐 좀. 응? 자, 그러면은 MGH는 위치 에너지 감소 H만큼 내려서 3MGH 마이너스
운동 에너지는 얼마? 속력, 여기 왔을 때 속력 V라고 잡을게요. 그럼 2분의 1, 3m짜리가 이거 좀 놓치지 마, 질량. V 제곱. 이렇게 정리되죠? 그럼 넘어오니까는 2mgH는 그러면은 2분의 1, 3mv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속도하고 위치 에너지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네요. 요렇게. 여기까지.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까지야.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만 투자하면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아직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이게 무슨 뭐 스펙터클하게 계산이 잘 돼서 보자마자 빠바바바박 튀어나온다. 불가능해. 바라지도 마. 바라면 이건 도둑놈 신고야. 때가 있어, 사람. 이건 마치 오늘 태어난 애기한테 마라톤 뛰라는 격인데, 아니, 말이 되니? 응?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항상 보면 텔레비에서 그러죠. 우리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쵸? 건강하게 자랐던 이제 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니까 공부 좀 하지 않을래? 라고. 그치? 사람은 참 간사해. 그렇잖아.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래 놓고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잘생기고 예뻤으면 좋겠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뭐 또 모두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자꾸 바래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은 A를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기억을 계산할 수 있어. 기억, A의 속력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A의 속력은 중요한 게 아니라 A나 B나 C나 속력은 다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A건 B건 C건 상관은 없지만 속력은 V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V는 그러면 넘어가니까 4, 3분의 4, M은 날아갈 거고 3분의 4 GH에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기억과 너무 생뚱맞아요. 아닌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뭐 보기가 잘못된 거지 뭐 답이 잘못됐겠니 설마? 그래. 그럼 기억 틀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을 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괜찮아. 아니, 무식하면 어때? 답이 일단 나와야 뭐 유식하든 무식하든 경험을 하지. 자, 그러면 무식하게 푸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는 거야, 전체로 봤을 때.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감소한 에너지 뭐 있어요?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 더하기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있습니다. 라고. 글씨가 점점 위로 올라간다. 이게 어깨가 아파서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 대문자 mgh 더하기 C의 위치 에너지는 3mgh 는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대문자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3mv제곱 지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위치 에너지니까 얼마? mgh 요렇게. 그럼 이거 질량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를 대문자 m과 소문자 m을 제외하고는 다 통일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하시던지 H를 통일하시던지 H로 해서 통일하시던지 V로 해서 통일하시던지 넣어서 통일하면 되겠지. 그러면 대문자 m이 몇 m이에요? 하고 계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답이 있으니까 이게 몇 번이었죠? 6번이었죠. 8회차 6번이니까는 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니은이 맞나 봐요.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답은 나와. 근데 이거 넣어서 할 생각하니까 깝깝하죠? 근데 이것도 방법인데요. 이 계산은 니네가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 속도를 아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까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런데 알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변화와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그러면 이렇게 돼봐. 얘가 위로 올라갈 때 가속될 거 아니야. 가속도 A로. 그럼 가속도 A로 그럼 A만 따질게요. A 이게 질량 그러니까 A의 알짜 힘이네.
거기다 곱하기 h만큼 올라가서 h 곱해줄게요. 그럼 이게 R자 힘이 한 일이지.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 변화하는 건데 속도 알잖아. 그럼 2분의 1 여기도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럼 2분의 1 질량 m짜리가 속도가 아까 얼마? 저거니까는 루트 씌우니까 3분의 4주 h. 요렇게. 그럼 뭐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그럼 뭐부터 나와요? 가속도를 구했으면은 여기서 가속도를 구했으면은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A 갖고 장력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P가 B를 당긴다고 하는데 P가 A를 당겨도 되니까 디귿을 먼저 구할 수 있고. 그치? 디귿을 구한 다음에 장력 가지고 거꾸로 얘의 질량을 따내는 방법도 있죠. 반대로. 장력을 아니까 B만 봐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질량 해석해서 B의 질량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장력 구해보면 일단은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디귿은 또 할 필요가 없어. 디귿은 거기 보시면은 얘가 위로 장력이 mg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래로 중력이 mg인데 그럼 R점이 0이 되니까 가속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기억 틀렸고 디귿도 틀렸잖아. 하나만 하잖아. 그러면 설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틀렸겠니? 니은이겠지 답이. 그러면 넌지시 여기다가 EM을 넣어봐.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해. 물론 공부하는 목적에는 다 해보세요 해서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것도 방법이야. 기억, 니은, 디귿을 쉬운 것부터 해. 왜 어려운 것부터 해? 딱 봤을 때 디귿. P가 B를 당기나 P가 A를 당기나 똑같은데 A의 장력이 mg면은 중력이 mg니까 말이 안 되는데 디귿 땡. 기억 해보니까 금방 나오네. 기억은 기억 땡. 니은 하나밖에 없네. 계산하기 귀찮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확인할 때는 EM을 넣어보면 되지 안 되면. 그래서 나 똑같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봐도 되고 맞나 틀리냐만 보면 되잖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니까. 괜찮죠? 이것도 방법이에요. 시험을 볼 때. 자, 그래서 6번은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장력도 실제로 구해보실 수 있고요. 계산하는 거 시간 걸리니까 좀 넘어갈게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는 분 있으니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만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해봐. 실제로 꿀짝꿀짝 손으로 써봐. 원래 눈으로 볼 때는 쉬워. 막상 풀 때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뭐야? 와,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읽고 있으면 되게 지하철 같은 데서 이런 책 읽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지하철 같은 데 이런 거 다, 이런 거 책 펴놓고 딱 보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와, 이건 뭐야? 토마스만 단편선. 베니스에서의 죽음. 이런 거 멋있다. 이것도 괜찮잖아요. 요거 말고 요거 작은 책 있잖아요. 작은 책 서점 가면 작게 파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딱 이렇게 펼쳐갖고 보고 있으면 좀 왠지 지적일 것 같지 않아요? 전 지하철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다녀가지고 운전만 해가지고 저런 거 볼 일이 없네. 응? 디귿이요? 여기 아가씨? 아래쪽으로 중력 얼마? 위로 그럼 장력이 mg면 R자임이 얼마? 0. 여기서도 디귿에서 방금 P가 B를 당기는 힘을 찾으라 했더니 B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 반대급부인 A를 보는 게 빨라요, 이때는. 그쵸? A의 장력으로 구하시는 게 빨라요. 됐을까요? 나머지는 한번 계산할 때 넣어봐. 자,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게 일과 에너지 쪽이 계산이 좀 많은 문제도 있긴 한데요. 의외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차이점을 자꾸 얘기하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계산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아직까지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와서 이 사칙연산 계산이 좀 빈약할 거다 니들이. 그래서 계산 위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중력 가속도도 10m/s 제곱이 아니라 9.8m/s 제곱으로 대입하라 그러죠. 계산하기 복잡하게. 근데 고등 과정은 어떠냐면 이제 니들 중등 과정까지 계산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는 니들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전제 조건으로 계산을 가급적이면 좀 줄여요.
그래서 가속도도 10m/s 제곱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주고요. 그럼 주 목적은 뭐가 되냐? 문제를 해석해서 거기서 물리적 의미를 끌어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근데 계산은 덜 줄 테니까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 주지 않으련?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옆에 있는 7번이에요. 자, 7번. 오늘은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쫙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직 덜 풀어갖고 문제푼이라고 판서 수업을 안 했는데 오늘은 판서 수업 위주로만 갈게요. 자, 7번에서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 질량이 B, M짜리 B가 매달려 있어요. 누구한테? A라는 질량이 M짜리한테 매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힘 얼마? 3mg라는 힘이 작용을 한대요. 자, B에 작용하는 중력, 보존력이에요. 하지만 저 3mg는 비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데 A, B를 한 물체로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 어디까지 잡아 끄느냐? P에서 Q까지 잡아 끌 거예요. 자, PQ 사이의 거리는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해보죠. 그러면 3mg 곱하기 X를 해주면 이게 비보존력이 한 일이 돼버려요.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뭐뭐 변했냐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했어요. 증가했고요.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B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B의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여기 X라고 놨으니까 얘도 높이 얼마? X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질량 M짜리니까 얼마큼? mg X만큼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mgx, 3mgx니까 여기 둘이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요? 2mgx가 돼야 돼요. 근데 A하고 B는 질량이 똑같아요. 고로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얼마씩이 돼야 돼요? 각각 mgx. 얘도 mgx.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2원. 여기서 구하려는 2원은 뭐가 되면 돼요? 2원은 B의 역학적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증가니까 mgx니까 2mgx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콜? 자, 그 다음에는 Q부터 어디까지? R까지 이동했을 때의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를 계산하래요. 그런데 저 3mg라는 힘을 더 이상 주지는 않아요. 그럼 B 보존력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전체로 봤을 때는 없다. 그럼 A와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이 뜻은 뭐가 되죠?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여기서 속력이 0이 되니까 Q에서 R까지 A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A는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을 거고,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네. 얼만큼? 여기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mgx였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서 0이 돼버렸대, 운동 에너지가. 즉 역학적 에너지가 mgx만큼 감소했대. 그건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로 가야 돼요?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로 가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E2인데 E2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거든. 어디서 어디까지? Q에서 R까지. 그럼 왜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남의 걸 보면 되지. 맞지? 내가 저 친구한테 10,000원 삥 뜯었어. 나 얼마 생겨? 10,000원. 너 얼마 없어졌지? 10,000원. 콜? 그러면 E2의 역학적 에너지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를 보면 되겠네. 근데 얼마 감소했어? mg x만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원분의 2니까 결국은 얼마? 2분의 1 끝? 하면 되지. 생각보다 안 어려워. 뭐 이거 신나게 계산하지 마시고 뭐 별걸 다 하더만, 뭐 거리도 계산하고 답은 나오지. 그렇게 하면 그거 언제 다 해?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후딱후딱 해치우고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봐요. 그래서 중등과정 때는 시간 제한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 풀 때.
근데 고등과정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한 방법으로 찔러 들어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라고요. 괜찮을까요? 이 파트는 문제를 해설을 많이는 못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파트는 물 1을 통틀어서 수험생들, 즉 대입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여기가 무지 쉬워요, 난 여기가 제일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럼 변태 그 정도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럼 이제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거부터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 성적은요, 저 어려운 거는 사실은 최악의 경우는 이게 객관식이면요, 찍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럼 성적은 어디서 갈리냐? 여러분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서 맞다 하고 한 문제 날라가면 그대로 등급은 내려가요.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쉬운 애들은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려운 거를 조금씩 점령해 가세요. 고로 지금 이 파트 어려우니까 오늘 이거 다 해낼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왜?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잖아. 그치? 이거 당장 내일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까요? 자, 8번으로 가기 전에 또 그 소리 합니다. 알짜 희미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변화와 같고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라고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 A를 수평면 위에 P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오른쪽으로 운동하여 Q점을 지난대요. 자, P에서 Q까지는 뭐만 받은 거죠? 중력만 받은 거죠. 전체로 보면은. 중력만 받았으니까 A와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즉 A가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만큼 B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거든요. 그때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 왜? 운동 에너지 변화밖에 없으니까. B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A는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장력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 B는 장력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니까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크기는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왜? 전체로 봤을 때는 중력 말고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요. 괜찮죠? 이건 물리 아니에요. 계산한 거 없어요, 지금까지. 자, A가 Q를 지나는 순간부터 나 진짜 실이 끌어지는 건 아니네. 그래서 좋았는데 실은 안 끌어지는데 왜 힘은 더 주고 난리야, 그치? 제일 싫어. 왜 줄을 끊질 않나, 힘을 더 주질 않나? 한결같이 살면 좋잖아. 자, 근데 힘을 받는데 A의 운동 방향의 반대로 F를 받아서 R점에서 속력이 0이 된대요. 이 F는 여러분들 뭐로 봐야 돼요? 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죠. 그것도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줬으니 A와 B 전체로 봤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래서 F 곱하기 Q에서 R까지의 거리를 모르니까 X라고 해볼게요.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요. 무슨 에너지 감소하느냐? 근데 R에서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A가 Q를 지났을 때 속력을 V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운동 에너지 얼마 감소하느냐? 2분의 1 mv제곱 감소하고요. 더하기 B 2분의 1 질량 몇 m짜리냐면 2m짜리니까 2m v제곱 감소하고요. 더하기 2m짜리가 G X만큼 갔으니까 얘는 X만큼 내려갔으니까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조건에서 또 뭐라고 봤냐면은, 자, A가 하필이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죠? 요만큼은. 그 다음에 뭐랑 같대요?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대요. 요거랑 같대요. 근데 F를 몇 mg로 치환해야 되니까 mv 제곱을 치환할게요. 요거를 2mgx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얘 2배니까 4mgx.
얘는 그대로 EMGX 해놓으면은 2, 4, 2니까 6, 8이니까 8MGX. 이게 뭐랑 같다고? F 곱하기 X랑 거랑 같다고. 그래서 X 날리면 아, F가 8mg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니은의 F는 8mg다. 맞네요. 니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억. A가 P에서 Q까지, 처음에 가속되는 동안, 이것 때 어떻게 돼요? B의 위치 에너지 감소한 거는 총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가 돼야 되겠지?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그러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중력이 B의 일과 같다?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맞네요. 기억, 니은 맞네요. 이렇게 되면. 자, 이 문제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까지는 좀 간단한데, 디귿이 좀 짜증나. 디귿이 좀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에 보세요. 조건에 쭉 보시면, 거기 디귿에서도 그런데 P에서 R까지 시작과 끝이죠. 속력이 0에서 증가돼서 V까지 됐다가 다시 0이 된 거거든요. R에서. 그때까지 거리가 3분의 1 G T 제곱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T가 하나 들어왔네. 근데 T가 뭐래? A가 P에서 시작해서 R 끝날 때까지 운동한 전체 시간이 T래요. 좋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쵸? 그리고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각각 등가속하고 그 다음에 P에서 0, Q에서 V, R에서 다시 0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게 그래프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시작해서 속도가 쫙 증가됐다가 그래서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속도가 V가 됐다가 V는 참고로 준 조건이 아니에요. 임의의 조건이니까 내가 이거 치환해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속력이 감소해서 또 0이 됐죠. R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온 시간이 T래요. 그래서 뭐만 계산하면 되죠? 여기 넓이를 계산하면 답이에요. 그럼 빨리 뭐만 찾으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나 뭐만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시간 T 한 개. 여기서 나온 것처럼 3분의 1 GT 제곱이 맞니만 보면 되는 거네요. 이동거리니까 끝에서 끝까지. 그럼 얘만 빨리 치환하면 돼요. 얘만 빨리. 그것도 답이 3분의 1 GT 제곱이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꽁수인데요. G가 들어가네요. 중력 가속도. 근데 G라는 게 가속도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가속도거든요. 저 기울기를 G에 대한 걸로 어떻게 따가지고 V를 치환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가정해 볼까요? 처음 가속도 구할 수 있겠다. 질량 M짜리 하고요. 질량 2M짜리가 매달려 있어요. 우리 이거 많이 하던 거죠. 이때 가속도 구하는 거. 아래쪽으로 얼마? 2mg란 힘으로. 그럼 2mg란 힘으로 전체 질량 몇 M짜리를? 3M짜리를. 가속도 얼마로? A1이라고 할까요? 이때 여기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A1은 얼마예요? 3분의 2지. 요 기울기가 3분의 2지. 요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얼마 힘을 줬다고요? 8mg. 그럼 요때 또 가속도 구할 수 있겠다. 8mg에서 2mg 빼니까 반대로 가속되겠지, A2는. 그러면은 6mg란 힘으로. 전체 3m짜리를 가속도 A2로 끌고 가요. A2는 얼마죠? A2는 2g네. 여기 기울기는 부호가 마이너스여서지 크기는 2g야. 이렇게. 그러면 V를 따야 되는데 어떻게 따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T1,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을 T2라고 해볼까요? 기울기잖아. 잠깐만, 기울기가 몇 대 몇이지 이게? 양변이 2 나누면 3분의 1 대 1이니까는 1 대 3이네? 기울기가 B가. 지울게요. 기울기 B가 1 대 3이래. 근데 높이는 똑같아.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가속도가 1대 3이 나오려면 길이비가 3대 1만 나오면 되겠다. 시간비가. 너무 한 번에 갔나? 괜찮아요? 괜찮아? 다시? 가속도비. 중학교 때 배운 거야. 3분의 2대 2약 크기만 따질게. 그럼 이 약분하면 3분의 1대 1이죠. 그럼 가속도는 1대 3이다. 인정? 오케이. 가속도가 1대 3이면 자, 여기가 똑같아, 높이가 지금. 근데 이거분의 이거고 여긴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근데 1대 3이 나오려면 분모가 더 반대로 가야지. 그래서 시간비가 3대 1이 나와야지. 그치? 그런데 전체 시간이 t라며. 그럼 요거는 뭐야? 얘는 4분의 3t. 여기는 4분의 1t.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뭘로 할래? 왼쪽 걸로 하든 오른쪽으로 걸로 하든 상관없는데 우리 정수니까 2g로 하자 그냥. 2g는 어떻게 계산한 거죠? 2g는 4분의 1t분의 v 해주면 되니까는 v에다가 4분의 1 하지 말고요. 그냥 t분의 4를 곱하자. 우리 번분수 하지 말고 그냥 역수를 해서 곱할게요. 번분수 하다 보면 자꾸 틀려요. 근데 실수는 줄이는 게 좋잖아. 그러면은 요거 약분되고. 그럼 v는 내가 구하고 싶은 v는 어떻게 되면 되죠? 2분의 1, 2분의 1 넘어가고 gt네. 여기 2분의 1 gt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제? 이 정도 니네가 할 수 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gt 곱하기 t 하면 되니까 4분의 1 gt 제곱이겠네, 넓이가.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gt 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콜? 그래서 3분의 1 gt 제곱이 틀리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인가 보네. 이렇게 가면 되지. 조금 근데 까다롭죠, 생각보다는. 확실히 중등 과정에서 그냥 대충 운동 에너지, 대충 위치 에너지, 그래서 그 둘의 합이 같다는 역학적 에너지 물어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고등 과정의 일과 에너지가 문제에서도 해석할 것도 많고 의미를 감춰놔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그 감춰진 의미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시원이 못 온다 그랬었나? 참, 그리고 요번 달까지 역학을 최대한 마무리 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역학 이거 에너지 문제는요, 오늘 한 대까지만 하세요. 딱 오늘 한 대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프린트 하나씩 드렸죠. 넌 없지. 요거 프린트 하나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은 여기 있는 거는 그럭저럭 어렵지 않아요.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위주로만 풀게요. 오늘 지금 드린 거는 오늘 한 대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은 안 해요. 왜? 용량 초과야,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 이러다가 애들 성격 버리겠어. 괜찮을까? 자, 그럼 우리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우리 하나만 딱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실래요? 우리 9번한테 가볼게요. 9번 문제도 참 재밌어요. 9번 문제도 9번 문제도 머리 잘 쓰면은 생각보다 편해요. 근데 머리 못 쓰면 손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왜? 손으로 드립다 계산해야 되니까. 선택하세요. 손이 많이 계산해서 손이 많이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눈으로 잘 생각해서 하고 답을 내는 시스템으로 가실래요? 전 두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뭔지 더 있어 보이고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결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다 보니 계산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근데 계산을 가급적 안 해도 되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9번 문제. 문제점 한번 읽어보실래요? 칠판 좀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문제 좀 자꾸 읽어보라고 시간 드리는 이유가 최소한 저랑 같이 풀었을 때 그런 내용이 거기 있었나? 그건 곤란해요. 근데 뭐 읽어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나와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되지. 그걸 놓치면 답은 안 나와요. 죽어도. 방법이 하나 더 있구나. 찍는 방법이 하나 있겠다. 자, 9번. 그림과 같이 물체 A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 F가 작용하여
잠깐만, F가 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10N의 힘이 작용하여 A, B가 정지 상태에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정지 상태에 있다는 소리는 B, 밑에가 B지? 위에가 A가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10N으로 당겼더니 얘가 정지해 있다는 소리는 이쪽으로 몇 뉴턴으로 당기고 있다는 소리죠? 10N으로 당기고 있다는 소리야. 이 10N은 얘는 왜 생긴 거지? 얘는 중력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으로 하라며. 그럼 B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 1kg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이게 중력이 여기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것 뿐이에요. 조건은 이게 끝. 10N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번에는 F를 30N으로 잡아당겼다 했잖아. 10N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30N으로 잡아당겼대요. 얼마큼의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4m를. 그러면 저는 30N인 비보존력이 한 일로 볼게요. 그럼 30 곱하기 0.4를 해주면은, 자, 이거는 뭐죠? 비보존력이 한 일이니까 이거는 A의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B의 위치에너지가 돼야 돼요. 그럼 A의 운동에너지, 뭐 질량 모르니까 M이라고 해볼까요? A는? 그냥 다 써볼게요. 2분의 1, 여기 왔을 때 속력을 V라고 할게요. 2분의 1, M짜리가 V제곱 더하기 2분의 1, 1kg짜리가 V제곱 더하기 M 1kg짜리 G 중력가속도 10, 높이 얼마? 0.4m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에서 뭐 줬냐면은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래. 얘 2배가 얘래. 얘는 몇 줄이야? 이거 4줄. 그럼 얘는 몇 줄? 2줄. 근데 이건 몇 줄? 12줄. 그러면 2 더하기 4니까 6이네. 그럼 12가 되려면 여기가 6줄이 돼야 되네, 여기가. 근데 얘하고는 운동에너지 증가량인데 둘이 속도는 똑같은데 질량비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비가 3대 1이라는 소리는 질량비도 3대 1이죠. 근데 B의 질량이 1이니까 A의 질량이 3kg이구나 라는 사실 하나 알려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일을 한번 해볼게. 우리 계산은 안 할 수 있으면 좋잖아. 안 하는 게 상책이잖아.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A가 다시 P를 지나는 순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라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에너지를 돈으로 생각할게요. A, B를 각각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처음 위치. B가 처음 위치. 여기. 이걸 H 제로점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A에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안 변하니까 A도 위치 에너지 제로로 볼게요. 각각. 그러면 처음에 A나 B나 위치 에너지는 둘 다 얼마? 0. 위치 에너지에 대한 돈은 없었어요. A나 B나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얼마? 0. 돈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런데 0.4m를 잡아 끄는 동안 몇 줄? 12줄만큼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A와 B가 각각. 얼마씩 되겠지? 하지만 우리 12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2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어요. 맞죠? 그래서 얘가 최고점을 찍고요. 다시 현재 위치까지 돌아올 거예요. 자, 잘 봐요. 여기서 전재산이 0이었던 애들이 여기서 전재산이 12만 원이 됐고요. 이 이후로 전재산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서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인정? 인정. 더 이상 역학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럼 저 12만 원을 들고 원래 위치로 돌아왔으니 위치 에너지도 제로예요, 둘 다. 그거를 무슨 에너지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둘 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속력은 둘이 어떻죠? 같네요, 항상. 그럼 에너지 B는 몇 대면? 3대 1로만 가져가면 되네요. 근데 그 중에 3을 누가 가져가면 돼요? A가 가져가면 되니까
12줄 중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만큼만 A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죠? 4, 4, 4, 28, 4, 32, 3, 4, 9줄이네. 그래서 정답! A에 있을 때 다시 A점으로 돌아왔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9줄. 그렇게 따지면 B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 3줄. 끝! 이거 다 계산하지 말고 힘들게. 이거 왜 계산해?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차이점은 여러분들은 계산만 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어떻게 문제가 무슨 뜻이야? 왜 그래야 하지? 라고 문제를 해석해서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건데 그럼 이거 하려면 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지 나는. 보통은 결론부터 가지고 들어가요. 저는 반대로 가요. 그걸 구해야 돼? 그러려면 이런 과정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거 구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이지 항상. 그래서 중간에 계산을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안 해도 된다면 하지 말죠, 까짓 거. 왜? 아니, 바빠 죽겠는데 뭘 계산 열심히 해. 계산 열심히 한다고 뭐 상 줘요? 시간만 부족해지지. 자, 요거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 여러분, 다음 주에 되게 추워진다는 얘기 있던데? 양말 좀 신고 다녀. 잠바도 좀 입고. 아, 저는 뭐, 네가 뭐 가을이냐? 응? 딱 가을 패션이야. 야, 너는 근데 나중에 수능 시험 보러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수능 시험장은 되게 더워, 뜨끈뜨끈하게 히터 틀어줄 텐데. 시험장은 어떤 애가 추워서 시험을 못 봤어요 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근데 어떤 애는 더워서 이건 돼. 더워서 시험을 못 봤다는 소리는, 아니, 뭐, 지가 옷을 좀 덜 입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추워서 못 봤다는, 아유, 오죽하면 히터도 안 틀어줬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좀 단점인데, 요즘 애들이 워낙에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줘서.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 여름엔 에어컨 또 신나게 틀어주긴 한다. 좋은 세상이다.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이 힘들까? 괜찮아? 어떤? 1kg예요. 다시 처음에 A를 10N으로 잡아당겼잖아. 그랬더니 멈춰 있었대. 그럼 B의 무게가 몇 뉴턴이어야 돼? 10N. 근데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10m/s 제곱이면 1kg여야지. 1 곱하기 10이니까. 됐죠? 뭐야, 제일 간단한 걸 놓친 거였어? 자, 그래서 9번까지는 마무리를 쳤고요. 오늘 일단 최대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의 목표는 12번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나머지야 뭐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 좀 복잡해. 여러분들이 손대기에는. 그래서 좀 넘어갈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12번까지 일단 해볼 테니까 9번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하죠.